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오후 6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날짜가 하루 되는 날짜가 하루 더 지나갔다고나 할까?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제가 모르죠. 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루가 더 지났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루가 앞당겨진 겁니다. 오늘은 제가 기마기를 지금 오늘 사무실에 놔두고 왔습니다. 왜냐하니까 날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정말 그 소한 대한 추위도 다 지나가고 이제 입춘이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 2월 4일이 입춘이더라고요. 2월 4일이 입춘. 그러니까 1월달도 이제 내일이면은 1월달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1월달도 이제 내일이면은 1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31일, 1일, 2, 3, 그 다음에 4일이니까 한 5일 뒤에는 입춘이에요. 그러니까 뭐 입춘 됐다 해가지고 뭐 그냥 뭐 추위가 완전하게 가는 건 아니지만은 꽃샘 추위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주 뭐 큰 추위는 갔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꽃샘 추위가 와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굉장히 추워지는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소한 대한 다음에는 입춘이니까 따뜻한 이제 봄, 입춘, 우수, 경치, 그 다음에 춘분, 춘분 지나면은 추위는 완전히 간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하여튼 다행히 이번 겨울은 큰 추위는 없는 것 같아요. 없이 이렇게 좀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제가 거의 뭐 일주일에 자주 이렇게 일주일에 3, 4회 이렇게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했던 말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루에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정확하게 지금 주 5일 근무거든요. 그런데 주 5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간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루는 낮에 하고 하루는 밤에 하고 뭐 밤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또 뭐 낮에는 잠을 자야 되고 그런 직업도 있어요. 그 경비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들죠. 그리고 뭐 토요일, 일요일을 정확하게 노는 토요일,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또 이제 일반 공휴일 있잖아요. 뭐 4월 초파일이라든지 또는 뭐 3일절이라든지 뭐 부정연휴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쉬지만은 그렇지 않은 직장이 굉장히 많아요. 토요일도 근무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격주 토요일, 그러니까 한 번 토요일은 쉬고 그 다음에는 또 일하고 뭐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런 데 비해서 뭐 나주로만 이렇게 주간만 근무하고 주 5일 근무를 하는 데 대해서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 좀 미안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나주로 일을 또 하다가 또는 뭐 일을 하면서도 옛날 생각이 이렇게 한 번씩 나잖아요. 또는 이제 뭐 그냥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또는 뭐 옛날 생각이 떠문 이렇게 나요. 옛날 생각이라 그러면은 어렸을 때 생각,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기 전에 있었던 생각, 국민학교 다녔을 때, 중학교 다녔을 때, 또는 고등학교, 뭐 내가 고등학교는 2학년 1학기, 그러니까 절반만 하고 중퇴를 했는데 그때 있었던 일,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 군대 가기 전에 있었던 일, 군대 가서 또 느꼈던 일,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요.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 잘한 것보다는 뭐 잘한 거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없고 못한 거,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준 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하면은 정말 참 내가 내가 왜 그렇게 잘못한 일을 그렇게 했었을까,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의 한 일 제뿐이라 주 예수께 비옵나니, 그 찬송가가 정말로 그 마음에 와닿게, 마음에 와닿아요. 나의 한 일 제뿐이라 주 예수께 비옵나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이제 국민학교 만약에 다녔다 그러면은 그때가 국민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고, 안 그러면 국민학교 다니기 전이었거나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살고 지금 그 대신동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그 집에, 내 어렸을 때 그 모습하고는 많이 거의 다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뭐 큰 골격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 집 바로 이웃에, 우리 집 그 동네에 조그만한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다고요. 구멍가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구멍가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이 있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구멍가게, 집에서 이제 노전해놓고, 그런 거는 이제 슈퍼마켓이 나오고, 뭐 대형마트가 나오고, 요즘에는 또 이제 CU라든지 또 GS25인가 뭐 그런 거, 세븐 이런 게 나오면서부터, 편의점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 조그만한 구멍가게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완전하게 그거는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이에요. 1950년대 말, 이승만 대통령 있을 때, 자유당 말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5.16 혁명 했었을 그 당시, 내 아주 어렸을 때, 그때예요. 그때는
뭐 그리고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구멍가게가 우리 집 부근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 전국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그 뽑기가 있어요. 뽑기. 그러니까 그래 그 뭐라 그러나 그걸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그 뒤에 이제 뭐 종이 물건을 사면은 그것을 이제 그 비닐 같은 거 벗기내고 보면은 뒤에 그 조그만한 종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동그라미가 하나 치 있던가 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어떤 그 사탕이나 이런 걸 하나 더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 보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깡이고 그거 안 땡이고 어쩌다 잘하다 보면은 그게 동그라미 하나 치 있으면은 그걸 하나 더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이제 그 가게에 이제 뭐 사탕인가 뭔가 그 당시는 돈이 1원이 컸어요. 1원 우리 어렸을 때 1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자리 뭐 진짜 길거리 흩어져도 잘 안 가 이런 자리도 없지 10원인가 이런 걸 있어도 주워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어렸을 때 1원이 컸어요. 그러니까 1원인가 뭐 그걸 이제 주고 사탕 이제 그래서 뽑기를 했는데 그 깡이야. 그러니까 뭐 그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러나 좀 안타깝고 말이지.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래가지고 말이지. 그래 내가 이제 머리를 이제 나름대로 쓴 거야. 써가지고 그게 이제 저게 집에서 이제 연필로 내가 이제 위조를 한 거지. 동그라미가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위조를 해가지고 그 가게 가가지고 이거 아주머니 그 가게 이름이 몽돌이 집이라 그랬거든요. 왜 그 몽돌이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몽돌이 집에 이제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거 그게 됐으니까 그게 내가 그 좀 하나 더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보더만은 이거 가짜 이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국민학교도 안 갔을 때는 아마 안 갔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어설픈 솜씨로 말이지 그걸 조작 비슷하게 해가지고 가니까 표가 나지. 그래가지고 대기 창피를 당했어요. 그래 이제 그 집 앞에 지나가기만 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하여튼 뭐 되게 창피스럽죠. 창피스럽고 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항상 그 집 앞에 지나가면은 그 어렸을 때 그 사탕 하나 더 먹으려고 위조를 한 거지. 위조해가지고 참 진짜 늘 그 생각이 나고 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막 그런 것들이 여러 막 수십 개 더 되죠. 이제까지 그런 것 저런 거 다 생각이 한 번씩 이렇게 나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별명이 그 1.5잖아요. 1.5.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 보통 하는 일에 1.5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봉급을 하나만 받으니까 뭐 봉급을 더 받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내를 좋아하지. 안 그래요? 100만원 주고 말이지. 급료를 100만원 주고 100만원 내지 보통 일을 하는 게 뭐 평균이야. 그런데 나는 봉급을 100만원 받고 일은 150만원 내치 해주니까 사장님께서는 늘 그래요.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듣는다고 내가. 왜냐하면은 그게 로마서
바울이 이제 아래 요즘 그 신인님께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신약 성경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과거에 예수로 있다가 다시 오셨단 말이야. 그 뭐 이해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 말고 그래요. 내 유튜브 보는 사람은 뭐 허경영 총재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보더라고.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은 그 일자 무식이 많다고. 베드로하고 요한, 안드레, 야고보 뭐 이런 12제자들이 중에서 전부 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야. 그런데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것을 기독교를 팍 이렇게 이렇게 퍼뜨린 그런 사람은 그 바울이거든. 원래 사울인데 담메색 도상에서 이제 그 빛을 바라보고 말이지. 눈이 이제 이렇게 가버린 거지. 그걸 맹인된 상태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눈을 뜨고 떠도 이제 완전하지는 못했지. 그래서 바울이 늘 이제 몸이 한 가지가 아팠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안 된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 무슨 병인지는 몰랐더만은 아래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것은 이제 눈이 좀 안 좋았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좀 희미하게 받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라비아 그 사맥에서 3년 동안 참여를 한다고. 피눈물 나는 그런 진짜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양심이 맑아져야 되거든. 그런 것을 겪고 원래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사울이 살아있었을 때에 이름은 이제 바울로 개명을 하는데 살아있을 때에 그 당시에 이제 유대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율법 학자가 있어. 그 중에 까마리엘이라고 있는데 까마리엘의 이제 그 제자고 또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요즘 세계 공용어가 영어듯이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어가 세계 통용어였다라고 그래요. 지금 그 역사를 다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옳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 그때 그 지명이 신라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차후에 더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그거는 일단 예외로 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얘기가 한반도의 좁은 뭐 신라 고구려 백제 이거는 가짜라고. 여하튼 그 당시에 이제 이태리, 로마 뭐 요쪽으로 있었던 것이 전부 다 신라의 영토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거는 천천히 또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헬라어가 아주 능통했다고. 그리고 철두철미한 율법학자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쳐 죽이려고 한 거지. 쳐 죽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 그 변심을 하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것을 이제 자기가 알아내고 각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가 우리 신약 성경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뒤에 이제 그 사도행전이 있고, 사도행전 지나서부터는 그 전부 다 편지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 보내는 편지, 뭐 전부 다 그런 편지라, 바울의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헬라어에 능통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이제 퍼져가지고 기독교를 이렇게 토대를 예수의 가르침이 천주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널리 알려져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 뭐 예수에 미친 사람이 오직 한둘이가 아니라고. 뭐 가짜 뭐 자기가 뭐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에 그 밑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한둘이가 아니라고. 하여튼 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거기 이제 로마서라고 있어. 로마에 교회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저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렇게 하면은 직장에 다니면은 직장에 있는 그 사장님, 자기한테 봉급 주는 사장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라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생각해라 그랬거든. 그것이 내가 이제 아주 가슴 속에 박혀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일을 엄청 열심히 해라 이 말이야. 목숨 바쳐서 일을 해라 이거거든. 그런 것이 내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언제고 우체국 그만두고 이제 부산시 공무원으로 오기 전에 한 7년 정도 개인 케이블, 중앙 케이블에 내가 이제 근무를 했을 때, 그거는 일반 회사예요. 그때 받은 그 급료가 국세청 자료에 있더라고. 와, 놀랐어요. 그게 아마 한 40년 전 아닙니까? 40년 전에 그 중앙 케이블에서 받았던 급료가 국세청 자료에 있으니까 국세청 자료 참 진짜 굉장하대요. 그건 그렇고, 그때 일을 할 때 이제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이제 부산 광역시 이제 뭐 여기 공무원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못 간다 그러더라고. 그때 우리 그 전무님이 와가지고 회사 문 닫자 그러더라고. 회사 문 닫자 그러대. 그런데 뭐 나는 또 가야 되잖아. 아무리 그 뭐 개인 기업이 좋다고 하지만은 개인 기업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이 되잖아. 정년이 보장이 되고 이제 마치고 놓으면은 뭐 이제 공무원 연금도 받고 이러니까 가야 되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못 간다 그러더라고. 너 가면은 이 회사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절충안이 나온 거야. 절충안이 나와가지고 뭐 그 당시 우리 한국 사람은 다 부지런하지만은 다 부지런하잖아요. 그런데 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하고 뭐 일요일은 공무원들 다 쉬니까, 또 이제 공휴일 이런 데 쉬니까 그러면 이제 그날 좀 와가지고 좀 회사 일 좀 봐달라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지. 돌아가니까 내가 일을 잘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팽이가 이제 이렇게 팽이 치면은 팽이가 팽팽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잘 돌아가는데 조금 비틀비틀하면 또 한 방 때리면 또 이제 또 돌아가고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듯이 내가 이제 조직을 잘 관리를 해놨기 때문에 막 저녁으로 또 이제 한 번씩 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전에 예를 들어서 급료를 한 100만 원 줄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까지 안 줘도 되거든. 한 그 절반에 뭐 절반이나 뭐 그 정도, 그보다 훨씬 적게 줘도 결과는 뭐 비슷하니까, 회사는 돌아가니까 잘 됐다. 회사에서도 이익이 되잖아. 안 그래요? 나도 또 도움이 되잖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 했어요. 몇 년을 그래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랬어요. 뭐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사람의 시계인 건정해
그 6, 8암일 중에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시계인 근 네 번째가 그 부지런한 거거든. 그래서 나는 게으른 사람 보면은 사람으로 안 봐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실되고 성실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될 수가 없다고. 하여튼 뭐 그게 이제 몸에 딱 배어 있다고. 어떤 사람 가니까 야 당신 그 관상을 보니까 성실, 근면, 정직 이것이 이마에 서 있다 그러더라고. 몰라. 내가 내 자랑을 해서 미안하지만 뭐 그런 어떤 사람이 그래 하더라고. 그 회사에 그래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오랫동안 몇 년을 그래 했어요. 뭐 공직 생활 하면서도 뭐 열심히 했고 뭐 딴 사람 다 열심히 잘하지. 하지만은 좀 특이하게 잘했다고.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한 사람이 질문을 하나를 하잖아. 그럼 나는 두 개를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고맙다, 주사 고맙습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엄청 들었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년퇴직하고 또 이 회사 있잖아. 이 회사도 뭐 자기 습성은 못 버리거든. 어디 가나 똑같아. 그러니까 뭐 지금 요즘도 1.5배지.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어떤 강의를 한번 하실 때 보면은 한자를 조금 틀리게 쓸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고. 안티들이. 사람이 그렇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유튜브 하나 찍다 보면은 아이고 이거 말을 하나 잘못한 것이 이렇게 막 오류가 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다 보면 한두 개 틀릴 때가 있거든. 착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그런 사람 있다 그랬잖아. 안티들이. 그렇듯이 이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내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내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있는데 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내가 뭐 좋은 점도 있잖아. 그거는 하나도 그 사람들은 안 보고 내가 좀 잘못한 그 점만 되게 보더라고. 그래 내가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크게 뭐 잘못이 했는가 이 생각도 해봐요.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고 뭐 그렇게 그 보왕산매론도 있지만은 내 주위에 자기 말만 잘 듣는 그런 사람들만 있기를 바라지 마라 그랬거든. 그리고 막 진짜 내를 엄청 이렇게 좀 끄끄러운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주위에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접촉하면서 수행하는 문을 삼아라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남한테 어떤 일을 베풀었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보를 바라지 말고 몸에 병 얻기를 바라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굳이 밝히려고 하지 말고 뭐 그런 기본이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기본인데 정말 한 150% 일을 하는 이 사람한테 말이지 진짜 뭐 상이라도 줘야 될 입장인데 아니 안 그래. 그렇지 않고 막 그걸 뭐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딴 게 아니고 저런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지금 그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죠. 현직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이제 20대 대통령이신데 이태원 참사
용사에 대한 그 이제 국회에서 이제 특검이 이제 통과돼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야. 그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거든. 그런데 왜 그것을 행사하느냐 말이야. 나는 이제 그 천공이라고, 원래 이름은 이병철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국정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 대충 알려져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천공이 원래 박근혜한테도 좀 찝쩍거렸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측에서 이제 그것을 노해버리고 만나주지도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좀 찝쩍거렸던가 봐.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도 노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뭐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윤석열 뭐 대통령 측이지. 이 사람한테 이제 찝찝거리니까 그게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간 것도 천공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지. 뭐 다 그거는 뭐 상식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이 그 보이는 바로 그 옆에 오피스텔을 구해가지고 뭐 창문을 쫙 여니까 그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이 뭐 바로 보이잖아. 하여튼 그 이태원 참사하고 천공하고의 관계, 뭐 특검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뭐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은 밝혀내지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 이러면 아마 국민들이 경악을 할 거예요. 영국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갔었을 때 이제 그 조문도 이제 그 조문하러 가가지고 그것을 안 봤으니까 그런 것도 뒤에 이제 뭐 천공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하튼 뭐 실명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제 뭐 디올백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이철규도 그렇고 태영호도 그렇게 하고 한동훈이도 그렇게 하고 말이지. 왜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하면은 마음을 다 이해를 해요. 내 같은 경우는 다행히 16, 17, 18 요때 훌륭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 가지고 기독교에 또 불교에 또 강정산의 가르침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세계하고 좀 멀어졌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하다 보니까 오직 공부해가지고 출세하고 해가지고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쫙 이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양심이 마비가 된, 양심이 아예 없어.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한다고. 내 같은 사람 말이지 보고 내한테 안 좋은 사람 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참. 그 사람도 이해를 합니다. 마음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기막이도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410 총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데,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범야권에서 200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제 여기 초미의 관심사예요. 초미의 관심사고, 200석이 넘어버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오늘 그 보니까 매불쇼라고 있어요. 매불쇼를 즐겨보시는 분은 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데 좀 이렇게 밝고, 매불쇼가 뭔지, 최욱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좀 깜깜한 사람이고 그래요. 매불쇼에서 이제 오늘 최욱 씨하고 오늘 박지원 원장도 나왔어요. 박지원 전 정보 원장이 나와가지고, 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난 이래로. 아니, 오늘 매불쇼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난 이래로. 그러니까 이 지구가 생기고 난 이후에 사람이 나왔잖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이 나와 있잖아 말이야. 그 뭐 순번은 다 정해져 있지. 뭐 어둠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뭐 그것도 다 있는데 뭐 어떻게 다 외워놓고 빛이 나오고 어둠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새가 나오고 뭐 식물이 나오고 뭐 순번이 있는데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인간이 나왔잖아. 인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000년 정도 역사가 있다라면은 5,000년 역사에 이렇게 핫바리 대통령은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대통령 아니라 일반 사람들 간에 그 말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그런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안철수하고 공동정부를 한다 그랬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잖아. 이 정도는 내야 대권에 나갈 사람도 아니고. 공동정부를 한다 했으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김종필 총리의 도움을 받아서 15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공동정부를 했을 때 딱 절반이라고. 장관이 20명 같으면은 10명은 김대중파, 10명은 김종필파가 이렇게 했어요.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연봉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자리가 10,000개에서 한 20,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눴다고. 그러니까 뭐 국영기업체 사장이라도 요것은 김대중계, 요거는 김종필계 이런 식으로 나눴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안철수가 분명히 안철수의 도움을 받아서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으면은 공동정부를 한다 그랬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장관 자리 하나도 안 줬거든. 그게 믿을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두구역이란 말이지. 딱 이준석이가 말이지 하는 말도 이준석이 입장에 서가지고도 내가 이해를 해보거든요. 윤석열이가 개다 말이야, 개. 예를 들어서 그 고기로 말하면 개고기야. 그런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선거운동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개고기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을 한 거잖아. 했는데 이준석이 없었으면은 훨씬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이준석 때문에 더 적게 됐다. 그 박찬종 변호사도 자꾸 그런 말 하던데, 어떻게 하든지 이겼잖아. 그리고 이준석이가 열심히 그 사람 위해서 뛰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을 자르지를 못해서 그냥 애들 복권하다가 막 거의 반강제로 잘라버리잖아. 그 나경원이 또 잘라. 당대표 나올 때. 그 당시에 또 이제 항상 뭐 그 나경원이 하고 뭐 안철수 자르고 뭐 안철수 그 당대표로 못 나오게 하고 이준석이도 당대표에서 잘라버리고 할 때 이제 윤핵관이라고 그 저게 장제원이 하고 뭐 권성동이 하고 이런 사람이 좀 힘을 썼는데 그 사람도 지금 다 잘렸잖아. 그리고 김기현이도 또 잘렸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에는 주호영이 하고 뭐 대구도 이제 주호영이도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고 김기현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라고 이 사람도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도와줘 가지고 열심히 하겠느냐고. 그건 뭐냐고. 이제 끝이 보인단 말이야. 끝이 보인단 거야. 안 그래? 그런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해요. 아까 전에 내가 7살 때, 8살 때 말이지. 그 사탕 하나 먹으려고 가짜 그 조작을 해가지고 말이지. 동그라미를 내가 치가지고 사탕 하나 더 주세요 이랬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뭐 진짜, 아픈데, 이제 그것을, 그런 것에 이제 뭐, 반성할 줄 모르고 그런 데서 자꾸 이제 발달하면 이제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거든. 장고 조작해가지고, 그 윤석열 장모가 지금 이제 장고 조작해가지고 은행에 그 돈이 없는데 막 몇십억, 몇백억이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감옥형을 살고 있는데, 지금 김충식 씨라고 그 최은순 윤석열 장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이제 내연남이죠. 이 사람 뭐 이분은 뭐 얼굴을 내가 몰랐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얼굴이 자주 나오더라고. 내가 알았는데 지금 이분이 지금 현재 그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이제 이렇게 하는가 봐. 지금 그러니까 너무 거부권을 이렇게 남발을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야권에서 한 200명 이상 이렇게 야권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을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아야 되는 거야. 막아야만이 이제 바로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올해 2024년이잖아. 2024년에 이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른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타로점을 치는 분이 있어요. 세실이라는 분이지. 이분도 이미 9개월 전에 2024년 올해 총선 끝나고 이제 뭐 대선이 이제 같이 치르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했고, 또 이제 신점을 잘 보시는 분도 대선이 보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현역 이제 정치 평론가로서는 이제 17대 그 국회의원 하신 분이 정봉주 씨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민주당 박용진이 구역에 이제 경선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박용진이가 지금 있는 구역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서울에, 하여튼 서울이에요. 구역까지는 이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분이 그러잖아. 총선 마치고 바로 대선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거든. 왜냐하니까 총선 마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내가 할 수가 있잖아요. 총선 마치고 바로 이 정부를 이대로 놔두서는 안 되고 바로 탄핵 사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20년 뭐 뇌물로 인해 가지고 20년형을 받고 2년을 하나 추가받은 게 있다고.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당에 뭐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이런데 개입했다 이래 가지고 2년을 받았다고. 그런 문제로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탄핵 사유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00명 이상 이렇게 이번에 야권에서 당선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은 연동형으로 가야 돼요. 오늘 보니까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한테 또 한마디 했더라고. 연동형으로 해라. 병립행 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청래가 지금 그 욕심을 그래 부려서는 안 되거든. 하여튼 간에 지금 200석 이상 이래 돼가지고 탄핵을 시켜가지고 탄핵 발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선을 같이 치러야 된다. 그렇게 안 하다가는 이렇게 나라가 절단이 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봉주 씨라고 있어요. 전 17대 국회의원이고 이분이 BBK 사건을 인해가지고 억울하게 징역 살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BK가 이명박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할 때 그 이명박이 거잖아. 그때 모든 것을 검찰에서 다 덮었거든. 하여튼 그때 억울하게 이 사람이 형을 살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대선 문제로 이제 한다. 그 왜냐하면은 원래 그 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국회의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용해인의 기본소득당인가 아마 그쪽으로 가서 놓을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이 그렇게 하잖아. 200석 이번에 4.10 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지. 요때 이제 200석 이상이 되면은 헌법 개정이 가능해가지고 대통령 중임제, 4년 중임제로 하되 부칙으로서 현직 대통령은 임기를 2024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이래버리면 탄핵을 안 해도 되거든. 탄핵해가지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그 노무현 대통령처럼 관계없다 이래버리면 헛방이니까 그 조국은 그렇게 하더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그렇단 말이야. 헌법 개정해가지고 부칙에다가 그냥 현 임기를 이렇게 박아버리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대선이 이제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고 이거는 하늘의 법칙이단 말이야.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받지 누가 받겠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때까지 쭉 살아오면서 행한 것은 학력 허위 이런 거 원래 그 홍만표 검사가 있었을 때에 그 김충식이라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의 내연남이 이제 거기서 남양주신가 그게 이제 그 한강 남한강이 보이는 거기 이제 모텔업을 할 때에 거기서 이제 홍만표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피해 나가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검사의 위력이 센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권력에 이제 선을 다 닿았다고.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삐딱한 길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많고 말이야. 그때마다 검찰에서 다 막아줬잖아. 뭐 Y 검사라 할게. 그 뭐 양모 검사라고 있잖아. 그 사람하고도 그 관계 뭐 그런 거 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뭐 대충 아는 사람은 알잖아. 그리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그 뭐 볼케이노 뭐 조나무 회장 삼부토건 뭐 이런 이야기 뭐 내가 내 입으로 못 하겠습니다만은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 모든 것이 말이야, 살아오면서 결과적으로 터진다고. 그거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에서 이제 탈락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겠지만은, 또 공천을 받은 사람도 또 그렇다 그러더라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도 지금 여론이 말이에요, 그 뭐 선거운동을 작년 10월 달인가? 작년 10월 달에 저기 어디야? 저기 저 구청장 그 저 보궐선거 거기 나가니까 시민들이 욕을 하니까 선거운동을 못했다 그러거든. 지금 국민들의 70%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24억이잖아. 24억을. 김건희 여사가 한 14억,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한 9억. 그렇지. 그러니까 하여튼 약 한 23억에서 24억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안을 공천을 받은 사람들도 제 의견에 이제 동참을 해야만이 선거운동을 무사히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가서 특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특검에 들어가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고.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특검을 받을 때에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 되면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리모컨에서 건전지를 빼고 나면 리모컨에서 건전지를 빼고 나면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되잖아. 그렇듯이 지금 현직 대통령은 이제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배터리가 빠져버리면은 작동이 안 된다고 봐야 돼. 좀 특이한 관계라고. 그래서 아까 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전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말이 있잖아. 5천년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 그렇게 하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그것이 거부가 돼버리니까 여기 가서는 이 말, 저기 가서는 저 말, 글 써준 거 읽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놈의 믿음이 있느냐고. 여하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이제 이번에 아마 2024년 원래 대선이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말이야. 지금 거기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에 대한 거 지금 이래 보면은 내 살아 개 살아 이것이 이제 곧 임박하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했거든. 아마 그 바이든도 이제 원래 하면 끝이잖아. 그런데 아마 4년 전부터 거기 비상방송 시스템이 작동이 돼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말이 계속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심하게 있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오래 전부터 했지. 몇 년 전부터 했다고. 했듯이 미국 언론이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완전히 이제 그
거진 뭐 다 잡혔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 언론도 바로 서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바로 서게 되고, 이리 되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그 진실, 불로유, 이런 것이 이제 공정하게 보도가 되면은 허경영의 이제 강력한 태풍이 이제 불어닥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까무러치는 거지. 지금 트럼프도 지금 현재 민사도 많이 걸려 있고, 일반 그게 그 뭐 성추행도 하지 않았는데 성추행했다 이래가지고 그 뭐 몇천억을 뭐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소송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더라고. 그 트럼프는 술도 마시는 사람 아니야. 마시지 않는다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니까 그게 러시아 그 뭐 섹스 스캔들 이런 것도 저기 힐러리가 이제 그 당시에 들어서 가지고 조작한 거거든.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뿌리 깊어요. CIA, FBI에 다 구석구석에 포진돼 있다고. 너무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트럼프가 미 우주군에서 지금 계속 이제 그 처리해 나왔다 이라거든. 그런데 이것이 조만간에 이제 터트린다는 그런 말이 계속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려면 보십시오. 페이스북에 보면은 박경린 이래 치면은 나와요. 거기서 그분이 계속 이렇게 올린다고. 오늘도 이렇게 올리는데 뭐 영어로도 돼 있어가지고 영어는 내가 모르니까 대충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 돼서 지금 전 세계가 또 그렇고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허경영의 영적 세계가 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말이 있잖아. 그렇게 하듯이 지금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들어선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지금 내려오셔가지고 완전 신천지를 연다고.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 2024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이제 2024년 8, 9, 10, 11, 12 요 5개월, 그리고 금년 2024년 1, 2, 3, 4, 5 요 5개월이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다. 이제 그 한 10개월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 작년 8, 9, 10, 11, 12는 갔잖아. 가고 금년 1월 달도 이제 가고 남아 있는 것이 2, 3, 4, 5 요 넉 달인데 넉 달에 아주 중요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2월 달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주 정말 또 빼도 박도 못한 그런 또 엄청난 것이 이제 터뜨린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그 안혜옥 씨라고 있어요. 안혜옥 씨 모르는 사람 모른다 그러면은 좀 곤란합니다. 세상 돌아가는데 너무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에요. 안혜옥 TV를 치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이제 줄리였다는 말이 있잖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구속된 건 아니고 구속해달라고 이제 검사가 이제 의뢰를 한 건데 판사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최재영 목사 이분들한테도 또 이제 무슨 뭐 구속영장인가 떨어진 것 같은데 구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최재영 목사가 전부 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하여튼 뭐 좋은 엄청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뭐 지금 현재 그 허위 사실 유포, 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사필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판사가 대가리가 올바르면 말이야, 그 무죄로 내려야 된다고. 판사들이 막 그 판결 정확하게 해라고. 아래 그 양성태 대법원장 그 47개가 전부 다 무죄가 나왔잖아. 그렇듯이 판사들도 정말
2심 판결할 때는 단디 잘해라고. 하여튼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대통령이 되어가는 길, 황제가 되어가는 길로 지금 돼 있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데 이미 예정이 돼 있다고. 확정이 돼 있단 말이야. 확정이 돼 있는 길을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박인수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일이 거진 다 됐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박인수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심에는 허경영 우리 신인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아까 중에는 내가 이제 내 8살 때 이제 구멍가게에서 그 동그라미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동그라미 위에 그 가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확대하면은 어느 어른들의 세계가 되잖아요. 그 뭐 돈 몇십억, 몇백억, 몇억 이렇게 받기 위해서 양심을 유지하는 거 원리를 갖잖아요. 참. 자, 오늘은 또 그만하고 허경영